네, 어제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죠.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 연결해서 어떤 입법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일단 이거부터 네. 궁금한데요. 임시국회 소집에 국민의힘은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 네. 의사 일정에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도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은 계속 지금 협조 안 한다 이런 입장인가요? 이번 임시국회에 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단독으로 그러니까 다른 정당하고 상임위를 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직 그 상임위를 열고 있는 데는 없고요. 예. 환노위가 이제 그 임시국회 이전에 예. 회기 외 비회기 중 회의로 그 소위를 열자고 합의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그것은 뭐 열릴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의사 일정 협조를 어떤 그 조건으로 뭐 다른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뭐 아무런 요구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더군다나 그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그 확진자 접촉 때문에 내일까지 업무를 못 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죠. 출근하시면 뭐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의 입장은 좀 궁금해서 좀 그 차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예. 일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어떤 정부가 지금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따라붙고 그래서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 어떤 당의 공식 입장으로 확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추경에 대해서 당이 공식 입장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 얘기가 거꾸로 시작이 됐죠. 뭐 50조가 필요하니 100조가 필요하니 이런 야당에서 뭐 선대위원장 다르고 또 후보 다르고 각각 그 내놓는 이야기가 달라서 이 그 50조든 100조든 뭐가 어디에 필요한지 내역을 내봐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그 재원이 필요한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제 현재 그 편성한 내년도 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추경을 해야 되겠죠.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한 거니까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국민의힘에서 50조니 100조니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좋다. 받자. 그러니까 바로 협의하자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차원에서도 추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을 법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추경 먼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그 손실보상의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이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은 그런데 이제 인원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보상을 안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제 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이 좁게 이 대상을 정하고 있는 점. 그다음에 또 이게 소상공인 보상제도다 보니까 소상공인이 아닌 그러니까 5인 이하 사업장이 아닌 5인 이상 이 그 고용인이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또 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그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이걸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자. 가능하면 한국형 PPP, 그러니까 고용보장제도 같은 이런 제도도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해보자. 그리고 그런 것들의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염병 긴급대응 기금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재원을 그 확보를 하자. 이런 지금 제도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대표 발의했던 김상환 의원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김상환 의원께서도 바로 예비비라든지 이 재난 그 관련 예산에서 일단 끌어와서 쓸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의 취지는 만약에 그런 어떤 손실보상법이 다시 개정이 되고 해서 지원폭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예비비는 이때 끌어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설령 한다더라도 그냥 조금씩 지원하는 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렸던 거거든요.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 제도 보완을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추경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어떤 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먼저 내놓는 것이 그것이 방법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찌 보면 이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분이 그 경제에 대해서 깊이 이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 국회에서 예결위원은 한번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100억 그러면은 100억이 되는 거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윤석열 후보야 그 수사만 하셨던 분이니까 그렇다 치고 말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 협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김종인 총괄은 추경이 필요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상의해라, 민주당이 알아서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어제 나온 이야기 보니까. 정말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00억 말씀을 하시질 말든가요? 다음 이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세 가지 뉴스가 계속 줄줄이 나왔는데 하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을 1년 유예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도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코로나를 재난으로 간주해서 부동산 재산세율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민주당이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지금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우선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말씀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일테면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뭐 시골의 운막 같은 이런 것들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제도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건 뭐 세제 제도까지 손질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무슨 완화 그러면 뭐 세율 조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요. 그다음에 다주택자 그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이것이 보유세가 이번 그 11월 말에 종부세와 재산세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되면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에 뭐 수배 이상 늘어난 분들이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 어떠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내에서 논의 중인데 이 찬반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 말까지도 다주택 이 양도세 중과를 시행을 안 하고 시행을 유예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계속 팔아라, 다주택에서 빠져나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 는 그런 검토 의견도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후보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아직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니고. 방침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다만 정부 차원에서 올해 보면 이제 51조 정도의 세수 초과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올해 이제 그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국민들의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출 호조라든가 법인소 실적이 좋았다든가 이런 것도 원인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고 또 거래가 예상보다 늘었다. 그래서 세수가 늘었다. 이렇게 다른 부분은 다 가만히 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해서
그 세수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국민들에게 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 지적이 있어서요. 예. 국민 세부담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율 일괄 하향 조정 혹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요. 아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율 인하나 이런 부분은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야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재산세율이나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저희가 보유세 세율이. 그런데 그걸 다시 하향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나 어떻든 일시적인 세부담의 이 급속한 증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는가라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논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결정을 하더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정책 의총을 열어서 그러니까 중지를 모아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그것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결론이 나면 굳이 그런 프로세스를 거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 하면 당론 채택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정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일입니다. 혹시 정부하고는 논의해 보셨어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그러니까 당정 간의 협의 이전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을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명시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던데 만약에 국힘이 그런 입장을 정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국민의힘은 중과를 유예해달라는 입장이 현재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부수법안 다룰 때도 양도세에 대해서는 이 중과 유예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의 의문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관되게 대장동 특검법부터 처리하자 이런 입장이신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대장동 특검법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입니다. 이런 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잡은 법안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들어갑니까? 법안 명칭에?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특검법부터 처리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법은 이 대장동 사건의 일면 특히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정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자라는 법이고요. 또 특검을 임명하는 방식도 야당이 추천하겠다 이런 겁니다. 저희는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김만배 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주택을 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또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또 대장동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후보 본인이나 가족 측근 뭐 이런 데에 비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수사를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야당이 검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수사 대상인데요? 저희는 이 기존의 이 상설특검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특검법을 지금 새로 협상을 할 이유도 없고요. 여야 간의 본회의에서 수사 범위를 정하면 의결하면 이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아무 조건 없이
또 성의 없이 지체 없이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이걸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N번방 방지법 있잖아요. 이거 뭐 검열이다 또 야당에서 이렇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안을 부분적으로 손질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제 시행한 지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안 된 상황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시행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막연하게 문제 제기하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주장이 일테면 뭐 텔레그램 같은 외국의 플랫폼에는 무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국내 플랫폼까지 풀자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 오늘 새벽에 YTN이 김건희 씨 허위 경력, 허위 수상 경력 사례를 추가 보도한 게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건 결혼 전 일임을 감안을 해야 되고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 조금 전에 저희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과연 그것이 이제 조국 이 가족에 대해서 이 칼을 들이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인가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김건희 씨는 물론이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과거에 이 공소시효 지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무혐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후에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 도이치모터스 문제라든가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조속히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였습니다.